안녕하세요. 예전에 했었던 그 포트폴리오 방어용 ETF 관련 내용 시리즈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때 제가 옵션 ETF까지 커버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Covered Call ETF를 한번 볼게요. Covered Call ETF는 정확하게 말하면 Covered Call Strategy를 사용하는 옵션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한 ETF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아무래도 개별 종목 옵션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배당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이 상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무슨 하락장 방어용 만능 치트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Covered Call 펀드는 내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특정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서 내가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펀드예요.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무슨 월세 마냥 내가 월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펀드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이 ETF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단 이 상품 자체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비유를 해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샀어요. 내가 집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 집은 지금 시가로 한 $1 million 돼요. 100만 달러. 그런데 내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집을 팔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들쑥날쑥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나 좀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집을 사겠다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30일 동안 디포짓을 걸어놓을 테니까 30일 후에 $1.1 million 주고 살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맺자고 해요. 그러면 30일 후에 만약 내 집값이 지금 매매가에서 변화가 없거나 $1 million 그대로 있거나 혹은 오히려 더 떨어지면 뭐 90만 불이 된다던가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저한테 집을 살 마음이 없어지겠죠. 시가가 훨씬 더 싸졌으니까. 그러면은 안 사면 돼요. 그 대신 그 보증금은 집 주인 내가 킵하고 그런데 만약에 30일 후에 집값이 지금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심지어 계약했던 그 옵션가보다 더 올라서 $1.2 million가 됐다. 그럼 시가가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 그 집을 사고 싶겠죠. 옵션가에. 그럼 나는 이 계약한 대로 $1.1 million 주고 이 집을 팔면 돼요. 그리고 보증금도 내가 킵하고 자 여기서 나 집주인 이 옵션 ETF를 사서 들고 있는 이 ETF 투자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예시에서 집은 이 옵션 ETF가 구성하는 기초 자산이 되겠고 30일 후에 내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기로 했던 그 매매가가 옵션 가격이 되고요. 30일 후에 정해진 이 약속한 옵션 가격에 집을 매매를 하기로 한 이 계약을 옵션 계약 그리고 30일 동안의 보증금을 월별로 지급되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ETF 투자자인 내가 거래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식에서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한 달 뒤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ETF 오너인 내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옵션 프리미엄을 킵할 수 있으니까 그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주가가 하락한 만큼 내가 손실이 난 부분은 그래도 이 높은 배당률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크게는 상관없어요. 영원히 그 레벨에 머물지 않는 이상 두 번째 경우는 한 달 후에 이 주가가 변화가 없어요. 이 경우도 ETF 오너 입장에서는 좋아요. 주가가 그대로니까 어차피 내 상황에는 변화가 없고 그 대신 나는 옵션 프리미엄 이 월 배당금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한 달 뒤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계약을 한 대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돼요. 그 옵션 가격에. 그럼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그 옵션 프리미엄하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옵션가와 그 내가 샀었을 때의 가격 그 차이가 되는 얼마 안 되는 시세 차익 정도는 내가 챙길 수가 있지만 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그 상승분에 대한 업사이드만큼은 나는 이미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결국 이런 옵션 구조를 사용해서 만든 ETF가 이 Covered Call Option ETF인데 이게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무조건 내가 이 옵션 프리미엄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 월 배당금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 하락장에 대한 방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ETF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느냐?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이 일정한 밴드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일 때 혹은 그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쓴다면 그럴 때는 들어갈 만해요. 원래 이런 식의 옵션 트레이딩은 이 블루 칩 스톡스에 가장 유리하거든요.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스테이블한 편이고, 상승장에서 급등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밴드 선에서 움직이니까 이제 업사이드 리밋이 있고, 애초에 이런 블루칩 스톡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그렇게 급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주가가 하락세인 경우에는 이 옵션 거래 상대방이 어차피 이제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계속 옵션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반대로 이렇게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이 모멘텀 트레이딩에 취약한 편이고, 그리고 또 상승세일 때는 완전 급등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주식들이라, 그리고 또 이제 성장주는 이제 하락세일 때는 또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이 아무리 높아봤자 이 손실을 메꿔줄 수는 없죠. 그리고 너무 심한 급락장에서는 이 프리미엄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 QYLD라는 이 옵션 ETF를 한번 볼게요. 예시로 참고로 연 배당률이 11.25%인 상품입니다. 이 옵션 ETF 중에서 규모도 큰 편이고 이제 거래량도 많아서 인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옵션 ETF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하락장 방어 효과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QQQ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 ETF 둘 다 올해 3월 있었던 이 첫 번째 폭락장에서 둘 다 크게 타격을 입었고요. 그나마 QYLD가 이제 변동폭이 살짝 더 작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폭락을 했었고, 그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후에 곧 반등을 해서 지난 2월 이 마켓 피크 수준을 회복하고도 그 이상으로도 상승을 했는데도 QYLD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전체적인 변동폭이 훨씬 낮은 건 맞지만 그 대신 이 시장만큼 반등을 하지는 못하죠. 이 메인 지수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지만 이 메인 지수가 오를 때는 이 옵션 ETF는 또 그만큼 오르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옵션 ETF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걸 매우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디비덴드 다 계속 리인베스트먼트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메인 지수도 따라잡는 이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백테스팅을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결국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 상승폭이 캡이 돼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장기 투자용으로 뭐 10년 가져갈 거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이 11%나 되는 이 배당 수익을 꾸준히 챙겨가겠다. 나는 이런 높은 고배당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오르든 내리든 크게 상관없다. 뭐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원래 ETF 매수할 때는 나 지금 이거 한 6개월 후에 50%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 QYLD 같은 상품도 이제 배당률 높다고 이제 무작정 들어가시지 말고 이런 옵션 ETF도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매월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을 받는 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 배당이라는 개념이 사실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힘이 있긴 해요. 이게 폭락장이 와도 이렇게 쫄지 않고, 이렇게 패닉셀하지 않고, 침착하게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정신적 미천 같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단점, 그리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10% 넘어가는 고배당이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적어도 여기에 다 올인하지는 마시고 이 추종 지수하고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